안녕하세요. 7월 1일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의지가 담긴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치열한 진통 끝에 상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었는데요. 50대 50의 동수 상황에서 트럼프의 최측근인 JD 벤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로 투표권을 행사하며 정말 간신히 문턱을 넘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크게 환영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해당 법안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아닌 크고 잔인한 법안으로 불리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요약하자면 개인소득 세율 및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포함한 4조 5천억 달러 규모로 하나 약 5,500조 원의 대규모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데요. 여기에는 국경, 장벽 건설,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등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3,5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서비스 업계에 팁과 초과 근무수당은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죠. 반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되었는데요.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입 세액 공제도 종료되었죠. 이 법안의 상원 통과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고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 내에서도 랜스 폴, 토머스 텔리스, 수정 콜리스 등 3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진통을 겪었죠. 특히 상원은 이 법안을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켰는데 이는 통상 60표가 필요한 법안을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아가 법안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민주당은 94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 전체를 16시간 동안이나 낭독하는 등 지연 전술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27시간에 걸친 보트어 라마라는 표결 마라톤 기록까지 세웠으니 해당 감세 법안을 놓고 미국 정치권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발생할 시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우선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빈부격차 심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예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부유층에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식량, 배급권 등 지원을 박탈하는 구조로 평가하고 있죠. 2034년까지 소득 하위 20%는 연간 평균 560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상위 0.1%는 11만 8천 달러 이상의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의회 예산국 CBO는 이 법안으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180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며 약 320만 명이 푸드스탬프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과 부자에게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지만 대규모 감세는 필연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CBO는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가 추가로 3조 3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죠. 뉴욕타임스는 이보다 더 많은 4조 달러에 가까운 부채 증가를 예상하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높은 물가와 금리 때문에 고심하는 미국 경제의 대규모 적자 증가는 기업들의 감세만큼 고도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극심한 위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는 경기가 좋을 때 대규모 재정 적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까지 했죠. 세금을 깎아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성공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이 법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때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머스크는 정보효율부 도지수장에서 물러나며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대해 미친 지출 법안이라고 맹 비난하며 트럼프를 공격했죠. 이에 트럼프도 머스크를 마약 중독자, 미치광이라며 이런 법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되자 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서로 각종 인신공격은 물론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는데요. 돌연 머스크가 한 발 물러나며 내가 조금 과했던 것 같다, 실수했다 등의 표현을 하며 둘의 관계는 봉합되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하원을 넘어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날 미국의 새로운 신흥당인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는데요.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보조금이 없다면 테슬라 가게를 닫고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 효율부가 머스크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무언의 공격성 발언과 함께 경고를 날린 상태죠. 나아가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며 경고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언론과의 인터뷰 중 남아공 출신인 머스크의 추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답변이라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죠. 단순 의견 대립이나 비즈니스적 손실을 넘어 미국 국격자인 머스크의 신분까지 건드리는 그야말로 트럼프식의 살벌한 경고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 발언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지만 그의 막대한 자본력과 미디어 영향력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기에 트럼프에게는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다퉈진 이 법안은 일부 수정안으로 인해 상원을 넘어 다시 하원으로 넘어갔는데요.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으로 민주당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 부채 증가 우려로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의 재단결을 촉구하며 일시적 그랜드 스탠더즈, 일명 주의를 끌려고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올바른 일을 하라고 압박하는 중이죠. 과연 트럼프의 바람대로 하원까지 순탄하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단순한 감세를 넘어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 국가 재정 건전성, 그리고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죠. 특히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이 법안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나비 효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 너머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